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이번 방송은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한방 시간입니다. 첫 콘텐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다들 트로이 전쟁 하면은 트로이 목마를 많이 기억하시죠? 저도 그랬지만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몰라서 준비해봤습니다. 트로이 전쟁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전쟁에서는 헬레네라는 인물이 주요 역할을 하는데, 먼저 헬레네가 누군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탄생에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제우스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이고요. 여기서 네메시스는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복수의 여신이죠. 후덜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우스는 여자 욕심이 강한 인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메시스 복수의 여신한테도 겁도 없이 제우스가 직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마저 도대체 얼마나 직접됐길래 이 제우스를 피하려고 변신을 하는데 바로 거위로 변신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백조로 변신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이제 제우스하고 짝짓기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조로 변신했으니까 이게 짝짓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아프로디테가 독수리로 변해서요, 이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를 쫓는 척 하면서 네메시스가 변신한 이 거위 쪽으로 이제 제우스를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네메시스를 범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신화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해석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뒤에 네메시스는요, 숲에서 알을 낳게 됩니다. 이 짝짓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알을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틴다레우스의 그의 아내가 되는 레다라는 인물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이 알에서 태어난 게 바로 헬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복잡하네요. 지금 이게 뭐 사실 뭐 신화라는 걸 알고 뭐 찍고는 있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약간 막장 쪽으로 좀 이끌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설도 있어요.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 그러니까 백조로 이게 변신은 한 것 같아요, 제우스가. 그래서 이제 알을 낳은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이제 네메시스와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알이 아니라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의 아내 레다와의 관계를 통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설은 제우스가 레다라는 여인이 호숫가에서 시녀들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을 때 백조로 변신해서 접근한 다음 뭐 그녀를 범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레다가 여자아이 하나와 알 두 개를 낳았다는 건데요. 여튼간에 헬레네가 알에서 나온 거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저기 박혁거세 선생님께서 알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에서도 이제 알에서 태어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한 알에서 태어난 게 또 헬레나다. 그리고 다른 알에서는 디오스쿠로라고 불리는 쌍둥이 형제 카스트로와 폴리데우케스가 태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하나에서는 헬레나가 태어난 거고, 다른 알 하나에서는 카스트로와 폴리데우케스라는 이런 쌍둥이가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알에서 태어난 것도 신기한데 그 알에서 두 명이 나왔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제우스는 이제 알에서 태어난 이 세 아이를 자신의 자식이고,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는 틴다레우스의 자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두 번째 설에서 그 여자아이 하나하고 알 두 개를 낳았다고 했는데, 그중 여자아이가 이제 클리타임 네스트라는 틴다레우스의 자식이라고 제우스가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온 애는 나와의 관계로 생긴 애가 아니고 원래 남편이었던 이 틴다레우스 왕의 자식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설에서 모두 봤듯이 이 헬레네는 제우스가 여성한테 직접거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튼간에 뭐 이 두 가지 설에서 나왔듯이 헬레네는 뭐가 어떻게 됐든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두 가지 다 제우스가 누군가한테 이제 좀 심각하게 직접거리다가 태어난 애기 때문에, 지금이었으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성범죄자로 지금 감옥 가 있겠죠. 아무튼 이 양반이 참 뭐 도덕적이진 않은 양반 같아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이렇게 범상치 않은 스토리 때문인지 굉장히 엄청난 미모를 지닌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녀를 탐하는 사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 헬레네가 12살 됐을 때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납치를 당해요. 이것은 테세우스와 그의 절친인 페이리토스와의 맹세하고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납치를 한 것이요. 이 둘은 서로에게 제우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기로 맹세했는데, 친구들끼리 이런 약속을 왜 했을까요? 이 제우스의 딸인데 이게 하필 또 절세 미인이었던 헬레네가 이들의 약속의 이런 제격인 대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테세우스는 페이리토스의 도움을 얻어 헬레네를 스파르타에서 유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아이트라에게 맡긴 뒤에 이 친구인 페이리토스와 함께 그가 원하는 신부감을 데리러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페이리토스가 한번 이제 도와줬으니 너도 도와라, 뭐 이런 약속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페리토스가 왜 저승으로 갔냐면 이 친구 참 짓궂어요. 이 친구가 원했던 여인이 바로 저승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된 페르세포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지금 이 페리토스라는 양반이 그 원했던 여인이 하필 페르세포라는 저승의 신에게 납치된 또 여자였던 거죠. 이 시기에는 약간 이런 납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났나 봅니다. 아니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신화는 그냥 이야기로서만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후 이 둘은 하데스의 계략에 속아요. 그래서 망각의 의자에 앉아서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아이템 이름인 것 같아요. 망각의 의자라는 게. Forget Chair? 네, 죄송합니다. 이들이 이제 저승에 있는 동안에는 헬레네는 이제 그녀의 남자 형제인 디오스쿠로이에 의해서 구출이 되고, 디오스쿠로이가 누구냐면 아까 두 번째 설에서 알에서 태어났던 이제 쌍둥이를 총칭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형제들이 이제 구출을 해줬는데, 막상 이제 그의 어머니는 스파르타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헬레네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그리스 전역에서 구원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그때도 그러니까 뭐 절세 미인이라서 몰려들었겠죠. 대부분의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뭐 평미인이 아니고 당시 이제 뭐 영웅들이라든지 왕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오진 않았겠죠. 어떻게든 이 헬레네를 쟁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대동해서 왔는데, 뭐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하면은 뭐 피자나 햄버거 같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스파르타 왕이었던 틴다레오스는 이 상황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죠. 만약에 이 많은 영웅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돼버리면 이 거절당한 국가에서 전쟁을 걸어올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틴다레오스 왕도 뭐 당시에는 이런 설이 없었던 걸까요? 이게 헬레나가 이제 제우스의 딸이라고 제우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제 본인의 딸로서 이제 뭐 길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원자들을 뭐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게 참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웅들이 뭐 그냥 시덥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척중경, 관우, 장비박 이런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잘못되면 그런 청룡 언월도 같은 거 맞을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이제 한 영웅이 등장해서요,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합니다. 그 영웅 이름이 바로 오디세우스였어요. 왕들이나 이런 나름의 영웅들을 또 한 방에 잠재웠다는 거 보니까 굉장히 넘사벽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술의 신이 이제 디오니소스죠. 이분에게 포도주 양조법을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티카의 농부이자 이 틴다레오스 왕의 동생인 이카리오스의 딸 페넬로페와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저도 지금 말하면서 헷갈리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스파르타 왕의 동생의 딸 이름이 이제 페넬로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계로 보자면 틴다레오스의 조카뻘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오디세우스가 막상 뭐 헬레나와 결혼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좀 딜을 걸어요. 그래서 애초에 뭐 다른 구원자들처럼 많은 선물을 이 사람은 가져올 수가 없는 처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헬레네보다 페넬로페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틴다레오스 입장에서도 조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상황 정리도 되면서 오디세우스가 결혼하는 게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에 이제 틴다레오스는 방방 뛰면서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한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오디세우스가 굉장히 간단한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결정에 앞서서 모든 구원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누가 남편으로 선택받든 그 권리를 인정하고 부부를 지켜주겠다는 서약을 먼저 받아내라는 것이었죠. 이 참 특이하죠. 헬레나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정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얘네들을 한번 모아서 야 니네 누가 선택을 받든지 인정을 해, 그리고 그 앞에서 뭐 이 부부를 지켜주겠다는 서약을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뭐 성공을 거둬요. 그래서 헬레네의 남편은요, 이 틴다레오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메넬라오스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헬레네하고 메넬라오스는 헤르미오네라는 딸을 낳게 되는데요. 헤르미오네가 9살 되던 무렵 이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스는 트로이에서 과실로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해 있었는데, 이 헬레네의 남편이었던 메넬라오스는 트로이에서 자신을 환대해 준 적이 있었대요, 이 파리스가.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관대히 맞아줬다고 합니다. 살인죄도 뭐 면제시켜줬대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나봐요. 사람 죽인 사실도 없애주고. 이뿐만 아니라 신탁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파리스를 남겨둔 채 외할아버지인 카트레우스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크레타라는 섬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으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참 멀리 왔습니다. 근데 이 파리스가 아주 이게 나쁜 놈인 게, 살인죄까지 지금 면해주고 이 살인자를 굉장히 성대히 맞이해준 이런 메넬라우스의 통수를 치고 헬레네를 유혹해요.
그리고 트로이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는 납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어떻게 그 틈새에 그 막 온갖 영웅들이 막 다 이렇게 구원을 펼쳤던 이 헬레네를 전 살인자인가요? 아무튼 이 살인자 파리스가 유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네의 남편은 심지어 이 친구가 이제 왕이 될 만한 운명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람을 걷어차고 이제 아무 뭐 집도절도 없는 사람한테 유혹을 당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거는 이제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뒤에서 파리스를 돕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왜 도왔을까요?